쓰러진 모든 진실과 거짓에 감춰진 미래들, 산자와 죽은 자 그 경계를 넘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또따또가 4기 입주 작가로 있고요. 옥탑 사진 세품이라는 공간에 있는 사진 찍는 이인우라고 합니다. 사진기를 처음 만진 건 중학교 때고요. 아버지가 배를 타셨기 때문에 좀 일찍 제 카메라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사주셨죠, 그때는. 어떤 카메라였어요? 리코였다고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카메라가 한 두세 번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버지께서 이제 해외에서 구입을 해서 갖다 주면 제가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배를 타는 아버지께서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게 저한테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처음에 이제 배우게 되고 찍어서 보내고 이러면서 카메라를 중고등학교 때 계속 들고 다니면서 좀 놀았죠. 글쎄요, 그때 감정을 지금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재밌고 좋았지만 그때 사진을 직업으로 갖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신문방송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대로 배운 거는 이제 보도사진론 수업 때, 그럴 때 배우긴 했었죠. 아, 대학교 커리큘럼에 보도사진이라고 있었습니까? 네, 보도사진론 수업은 전공 선택 수업인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상론이라든가 이 신문방송학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매체를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학문적 깊이는 역사가 짧다 보니까 깊지 않은데 그런 매체를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장점이 있었던 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영상 카메라도 그렇고 뭐 지금 있는 우리 이제 사진 찍는 카메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다 만질 수 있었던 것들이 장점이었죠. 흔히 이제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거는 영상 때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접 이제 그걸 지금하고 다르게 이제 A4지 하얀 종이를 놓고 해보면서 그런 원리들은 이미 학교 때 이제 배웠으니까 그게 지금 이제 장비를 만지는데 도움이 됐죠. 그때는 제가 찍었을 때 뭐 사람들이 뭐 아날로그의 매력이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필름으로 찍었을 때 갖는 색감은 제가 디지털로 찍어서 컴퓨터로 보정해서도 나오지 못하는 색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지만 그래서 그 색감을 아직까지는 놓고 싶지 않아서 필름 작업을 계속 같이 병행합니다. 빛이 제일 크고 그리고 당시 이제 어떤 구조물과 그림자가 어떻게 져 있다라든가 또 당장 거기에 만약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구도가 보일 때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떨 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디지털이 생각날 때가 있고 아날로그가 생각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디지털은 그냥 막 찍고 싶을 때. 아니 그러지 않아요. 막 찍고 싶을 때는 없어요. 그보다 저 구도 참 예쁘다라고 보이는데 저거는 찍겠다. 그러니까 저거는 흑백으로 찍고 싶을 때는 좀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그렇게 떠오를 때는 있어요. 以前的我住的天津的南开区大概4年完了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중국 천진에 살았었고 뭐 한 4년 정도 살았다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중국을 이제 가게 돼요. 거기서 다시 카메라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제가 갔던 중국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개발 열풍이었을 때거든요. 토건 쪽으로 해서. 그래서
사라지고 있는 철거촌들 중심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은 다시 기록은 남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거기 사는 이제 사람들과 건물들. 그리고 그때 이제 자전거 볼레로 시작이 거기서 생기죠. 빨리빨리 높이가 아니라 느리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삶인데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자전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자전거 볼레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도 전업 작가가 바로 될 생각은 없었어요. 천천히 작업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들어와서 이제 다시 나갈까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가을에 밀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충격을 받았죠.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탈핵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그곳에.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밀양에 오가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밀양에서 거의 이제 숙식하면서 하게 됐죠. 그러면서 계획보다 빨리 카메라에 사진에 올인하게 되었죠. 밀양이 계기였습니다, 그때. 그렇죠. 할머니들을 찍고 송정탑 투쟁하는 사람들을 찍었고 그리고 거기 변해버릴지 모르는 그 자연을 찍었고요. 또따또까 들어올 때 고민하던 게 처음에는 인쇄골목이라든가 중앙동이라는 어떤 40개당 주변에 이 공간과 삶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사귀다 보니까 이미 누적된 예술가들의 삶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 예술가들을 기록하고 보니까 아, 예술가들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따또까에 들어오는 또따또까에서 작업 그 공간에서 작업하는 작업 예술가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보자.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공간에 대한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술 행위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고 그 기록이 누적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따또까 들어온다고 새로운 작업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부담됐어요. 이 정도 프로젝트만 혼자서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이제 10년, 20년씩 찍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하는 작업 틀 안에서 또따또까 프로젝트를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시를 하게 되면은 개인전을 하면은 보통 최소한 4, 5년 이상, 최소한 3년은 찍어야 제가 이제 전시를 하는 편이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것들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만이 제게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작업실 프로젝트를 제시했고 그거는 사실 올해 완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부담은 없죠. 몇 년 됐죠. 저기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시는 날 그때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거리에서 사진 찍고 있었는데 어디더라? 하여튼 행진 중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 저를 카메라를 딱 놓았을 때도 저를 딱 찍어서 그냥 체증을 한 거죠. 그래서 벌금을 내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 그럼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당하게 되면은 후배 사진가들도 계속 그런 일이 판례가 남을 거니까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해서 2, 3년 정도 싸웠죠. 1심에 이겼는데 검찰이 항소해서 다시 2심까지 갔고요. 그래서 2심에서 결국 이겨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 항상 힘들어요. 이제 거리에서 특히 우리가 지난 촛불 때처럼 막 장기 거리 투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주말이 거기로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록을 안 할 수는 없고
몸살 앓고 해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부모님이 다 섬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셨고 저는 이제 태어난 건 부산이지만 어릴 때 이제 섬에 있었고 해서 바다 자체가 그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배를 타셨고 할머니도 해녀셨고 집안에 배 타다가 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어릴 때부터 바다는 그냥 늘 함께 있는 삶의 터전 같은 곳이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록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된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다를 보는 게 가장 좋고 해서 그런지 바다 가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또 멀미도 잘 안 해서 뭐 열 몇 시간씩 배를 타도 괜찮고 하니까 이제 어부들 찍는 것도 그렇게 부담은 없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록하는 게 저한테는 그냥 업 같다는 느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